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연애 소설의 본질은 행복한 결말이 아닌 배신과 파국에 있습니다. 운명적 사랑을 만나 아무런 내상도 입지 않은 채 영원히 잘 살았다는 식의 스토리는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욕망의 노예인 인간은 금기의 문턱 앞에서 더욱 흔들리게 마련이고, 사랑에 탐닉하는 순간 미래를 보지 못하는 맹목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소설 속 연애담은 금기와 불륜이 대부분이고, 그 가운데 써머신 몸의 인생의 베일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본봐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허영기 많은 아가씨 키티는 속물 어머니 손에 이끌려 사교계에 일찌감치 데뷔합니다. 그 시절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편 직업에 따라 결정되었고, 출세에 대한 의지가 박약했던 남편을 경멸했던 키티 모치는 남편 대신 딸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대리 충족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야심과 자신의 야심이 부합했던 키티는 젊고 예쁜 얼굴을 무기 삼아 열심히 배우자 탐색에 나섰지만, 결혼 시장에서 떨이 처분되는 25의 나이까지 남편감을 찾지 못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키티를 치워버릴 수만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게 되고, 급기야 동생이 먼저 결혼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키티는 절박감에 맘에도 없는 남자와 덜컥 결혼해버리고 맙니다. 그 선택이 실수였음을 안 것은 결혼 직후부터입니다. 키티는 종일 제잘될 수 있고 걸핏하면 웃음을 터뜨리는 활달하고 쾌활한 성격이었지만, 남편 월터는 말주변도 없고 타고난 은둔자적 기질에 냉소적 성격의 밀랍 인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지루한 성격만큼이나 외모 역시 키티의 마음을 끌지 못했습니다. 월터는 자기 식대로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짝사랑에 가까웠고, 그가 무엇을 하든 키티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식민지 홍콩에서 견디며 살아가던 어느 날, 그녀 마음을 단번에 앗아간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세균학자라는 보잘것없는 지위와 달리 홍콩 총독부 차관보 찰스 타운샌드는 나이는 들어도 출중한 외모와 빼어난 옷맵시, 화려한 언변을 갖춘 누가 보아도 멋진 신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매력을 익히 알고 있는 그는 여자의 욕망을 읽어내는 영악함과 허영심을 자극할 줄 아는 교활함을 갖춘 바람둥이였습니다. 문제는 한 번도 사랑에 휩쓸려 본 적 없는 키티가 걷잡을 수 없이 찰스에게 빠져들었던 반면, 그에게 키티는 새로운 여성에 대한 친절이자 욕정의 발로에 불과했습니다. 키티에게 찰스는 유일한 사랑이었기에 그와 나누는 모든 경험들이 경이로웠고 고통스러울 만큼 욕망의 생생함에 전율했지만, 찰스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희생할 마음이 없는 찰나의 향락만이 목표였습니다. 탈선의 끝은 불보듯 뻔했고, 그들의 은밀한 미래는 남편 월터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키티는 무가치한 남자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좋을 남자로 여겼고,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남편을 우습게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월터는 키티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거나 단순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의식 과잉과 민감한 감수성은 통상 외도가 가져오는 추문과 이혼의 수순이 아닌 형편없는 여자를 사랑했다는 경멸감으로 자신과 상대를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찰스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월터는 키티가 얼마나 비겁하고 이기적인 남자를 사랑했는지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모욕을 가하고, 급기야 고소의 협박 속에 콜레라가 창궐하는 중국의 오지 메이탄부로 함께 떠나는 선택지만을 남겨둡니다. 전부를 건 여자와 아무것도 걸지 않은 남자가 나누는 사랑의 미로는 헛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찰스의 달콤한 속삭임을 순진한 키티는 진심으로 믿었고, 제 감정에 취해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낭만적 환상으로 가득 찬 그녀에게 찰스가 속삭인 마치 계곡의 한 떨기 백합 같아요 라는 찬사는 그녀의 허영심을 자극했고,
키티는 그들의 격정적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었던 남자는 평생을 같이 보내고 싶은 바람 없이도 한 여자를 아주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호색한 이였고,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저히 무시했던 남편은 타인의 관점에서 훌륭한 남자여도 자기 혐오를 견뎌내지 못하는 지독히 차가운 냉혈한이었습니다. 키티 불행의 근본적 원인은 그녀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키티는 월터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한때 남편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만만하게 보았고, 때가 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월터는 키티와는 다른 방식으로 허영심이 강한 남자였기에 외부로 창을 휘두르는 대신 칼날을 자신으로 돌리는 유형이었습니다. 자의식 강한 그는 한때나마 사랑한 여자가 허영심 가득한 무가치한 여자라는 사실에 불섭을 지고 뛰어들어가듯 자기 파괴로 향하는 인물입니다. 이 소설을 유부녀의 외도라는 관점 외에 사랑이라는 보편의 감정에서 읽으면 다르게 읽힙니다. 사랑은 이성과 의지가 아닌 감정과 충동의 영역입니다. 월터는 분명 성실하고 사리 분별력을 갖춘, 심지어 인간에 마저 겸비한 썩 괜찮은 남자가 맞지만 키티는 조금도 그에게 끌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과 매력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보다 나쁜 남자여도 매력적인 사람에게 이끌리기 쉽습니다. 사랑이란 직관적 끌림의 산물이 아니던가요? 키티가 찰스와의 관계를 뼈저린 회개가 아닌 잊어버려야 할 사건으로 여긴 것은 그에게 빠졌던 사실이 분하다 해도 당시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감정의 열병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찰스라는 인물이 철저히 키티를 이용하고 버릴 것을 알았다 해도 그에게로 향하는 마음은 어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혹의 순간에는 사랑의 상투성과 잔인성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그와 함께 있다면 세상을 다 얻은 듯하고 오직 그만이 내 삶을 구원해 줄 것 같은 착각은 사랑이 지닌 병리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순수할수록 부서지기 쉽습니다. 욕망의 생생함에 압도된 키티는 처음으로 다가온 사랑의 감정에 자신을 불태웠고 이류밖에 안 되는 여자인 것을 알았지만 최선을 다해 아내를 사랑했던 월터 역시 사랑의 전부를 걸었기에 배신감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키티는 대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절박한 질문을 던집니다. 키티는 특별히 모자란 여자가 아니라 그 시대 전형적인 여자인지 모릅니다.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는 전무했고 오직 성공한 남자 눈에 들어 그 그늘에 사는 것만이 여성 행복의 전부인 시대에서 그녀의 천진함과 허영 그리고 과도한 낭만성은 콜레라가 창고라는 죽음의 땅으로 끌려갈 만큼의 천벌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무엇보다 찰스가 이기적인 만큼 월터 역시 자기애에 함몰된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그는 키티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도 알았고 그녀가 어리석고 경박한 데다가 머리가 텅 비었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보잘것없는 지성을 알았기에 바보 같은 다른 남자들처럼 보이려고 별짓을 다 했다고까지 고백하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내 사랑이 거부되었다 해서 상대를 파멸로 이끄는 것은 온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고작 사랑 따위에 목숨을 거는 것은 시기 어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정 과잉은 키티뿐 아니라 월터 역시 마찬가지였고 자기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그는 나약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의 냉소적 기질은 천부적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위장술이었을 터입니다. 반면 외향적 기질의 키티는 가슴이 뛰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찰스처럼 계산적이지 않아 이중 플레이를 할 수도 없었고
추락마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순정과 정조를 과신한 월터나 사랑의 환상에 매몰된 키티 모두 칼날 위에 서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키티는 항변합니다. 교향곡 연주회가 지루하다는 사람에게 음악에 대한 기호가 없다고 힐책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갖지 못한 품성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비난하는 게 공평한가요? 난 내가 아닌 것을 나인 척하면서 당신을 속이려 한 적 없어요. 난 그냥 예쁘고 명랑해요. 장터 노점에서 진주 목걸이나 담비 코트를 찾지 말아요. 주석 트럼펫이나 장난감 풍선을 찾아요. 라고 말입니다. 키티는 자신이 경박하고 속된 사람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장터 주점에서 진주 목걸이나 담비 코트를 찾듯 사랑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은 키티나 월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키티는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고 월터는 이루인간에게 헛된 이상을 품었습니다. 키티를 사랑했다는 경멸감을 견디지 못해 콜레라균을 제 몸에 넣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월터는 이 삼각관계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수완 좋고 적당한 선에서 감정 노름과 유욕만을 취한 찰스만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만이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퉁이 하나를 돌면 죽음이 있는 메이탄프에서 키티는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한의 삶 속에서 정조라는 관념이 얼마나 허망한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월터에게 자신을 용서하지는 못해도 친구로서는 지낼 수 있지 않냐고 하지만 월터는 그마저도 거부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낯선 이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희생을 보여도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게 인간적 연민조차 품지 못하는 남자 월터는 불행한 사람이 맞습니다. 사랑의 윗길은 달콤한 위안이나 관능적 쾌락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지 않나요? 청춘의 시절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의미와 무게 역시 다르게 인식됩니다. 뜨거운 사랑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 나와 달라도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사랑의 열정보다 절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렬한 감정의 파고를 겪고 난 후에도 변하지 않은 자는 월터이고 절망의 시간 속에 성장해가는 이는 월터가 그토록 경멸한 키티입니다. 키티는 수녀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수녀들의 가난과 살인적 노동, 기도의 삶 속에 조금씩 변화해가는 자신을 깨닫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기만할 수 없었던 그녀는 뱃속 아이가 월터애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랬다면 분명 월터와의 관계가 달라졌겠지만 거짓으로 불행을 가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살에 가까운 월터의 죽음을 겪고 키티는 홍콩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더 이상 정욕과 상스러운 열정에 휘둘리는 여자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잠시 머문 찰스의 집에서 다시 한번 가망 없는 창녀로 전락하고만 자신을 절망합니다. 인간은 감정과 육체의 노예에 불과했고 제 아무리 애써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완전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비약은 그렇게 쉽사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토록 감정에 초연해 보이는 수녀들이 의무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이어가는 것은 스스로를 극복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터입니다. 키티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어리석음을 그저 헛것으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소설의 끝에서 혼자 남은 아버지의 늙고 지친 모습 속에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나 어머니의 멸시를 견디고 살아야 했던 아버지를 향해 키티는 용서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곁에 남고자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 대사처럼 위대함은 스스로를 극복한 자의 것입니다.
과거는 끝났고 죽은 자는 죽은 채로 묻어둔 채로 살아남은 자들이 내일의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키티가 아버지를 향해 전 희망과 용기가 있어요 라는 말은 그녀의 성장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 희망과 용기란 인간의 참모습을 가리는 오색의 베일 뒤에 감춰진 자아를 직시하고 수도원의 수녀들이 그랬듯 겸허히 마음의 평화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일 것입니다. 서머셋 몸은 우리의 삶에서 베일에 가려진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는 허영심이다 라고 썼습니다. 비단 허영심만이 우리를 가리는 베일일까요? 소설을 여는 문장인 오색의 베일, 살아있는 자들은 그것을 인생이라고 부른다는 책을 다 읽고 나면 다시 보게 됩니다. 불륜과 외도를 소재로 서머셋 몸은 결국 인생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것이 고전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